있고, 이과로 가면 전기, 전자, 기계가 가장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계 가시는 분은 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과는 인기 있는 학과랑 인기 없는 학과가 막 계속 뒤집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컴퓨터 공학과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데 제가 이틀 전에 신문 봤을 때 개발업자가 다시 취업이 잘 안 된대요. 또 너무 많고 생각보다 이제 보면 카카오나 이런 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과는 변하는 게 없어요. 문과는 파도가 없거든요. 이과는 파도가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전자 전기는 인기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전자공학과랑 전기공학과는 세상이 변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예.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당장? 전자공학과는 거의 반도체 핵심이잖아요. 두 개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질 확률이 없는데 기계공학과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요. 예. 기계공학과랑 화학공학과가 좀 하락하고 있고 거기 빈자리를 채우는 게 첨단공대예요. 예. 첨단학과는 여러분 새로 생긴 거고요. AI 융합학부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무인이동체학과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학과 요런 데가 첨단학과로 보시면 돼요. 첨단학과는 신입학을 뽑았으면 2년 뒤에 편입학을 뽑는 거예요. 걔네가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예. 올해 서울과기대 인원을 많이 줄인다 그랬잖아요. 줄이는 대신 첨단 공대를 신입학을 더 늘려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대는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핵심이 첨단 공대예요. 예. 첨단 공대가 신입학을 뽑든 편입학을 뽑든 이과에서 그냥 1등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홍익대학교 AI 융합학부가 그냥 뽑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1등이었거든요. 커트라인 경쟁력 뭐 이런 거. 그래서 첨단 공대가 공대의 핵심이다. 예,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첨단 공대로 많이 이쪽으로 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기 전자는 센데 기계공학과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예, 화학공학과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컴퓨터공학과는 어쨌든 지금 가장 인기 많아요. 예, 인기 많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컴퓨터 회사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게임 회사 뭐 이런데 NC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돈 제일 많이 주잖아요. 돈 제일 많이 벌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는 자동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인기가 많은데 컴퓨터공학과는 원래 여러분 그 20년 전에 왔으면 컴퓨터공학과가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공학과처럼 인기가 없었어요. 점수도 낮았고. 근데 지금 제일 인기 많잖아요. 예. 이과는 이렇게 많이 변해요. 예.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는 엄청 차이 심해요. 화학공학과 가면 점수가 높고요. 화학과 가면 점수가 낮아요. 화학공학과 가면 취업률이 높고요. 화학과 가면 취업률이 낮아요. 예, 취업률 때문에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저 그냥 다 화학공학과 쓸 건데요. 학생 그러면 안 돼. 화학공학과 세. 근데 낮아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낮아져도 과거에 비해 좀 낮아진 거지. 화학공학과는 이과에서 가장 세다고 보셔야 돼요. 인기가 있고. 그럼 화학과 갈게요, 다. 그러면은 별다른 저항이 없죠. 화학과는 점수가 낮아요. 화학공학과 가냐, 화학과 가냐,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문과에서 경영학과 갈래, 철학과 갈래 점수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최초 합격은. 근데 이과는 많이 나요. 변수 없어요. 화학과가 화학공학과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물리학과가 전자전기보다 더 세지는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확실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배치 상담은 그래서 하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배치 상담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하루 전날인데 건국대 철학과 60대 1이 넘었어요. 지금 다 철학과 쓰라고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건국대 철학과 쓰세요. 이렇게 그러는데 하루 전날인데 60대 1이 넘었는데요. 철학과 쓰지 말자 우리. 사학이나 지리로 옮기자. 문과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과는 변수가 없어요. 자연과학대학이 공대보다 세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심해요. 점수, 경쟁력 다. 그래서 낮게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화학과 가는 거죠. 내가 소신 지원하려고 그러면 화학공학과 가는 거예요. 화학공학과는 여러분 그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정유회사예요. 정유회사 알죠? 여러분 우리 수입해서 오는 원유는 그냥 시커먼 물 들여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시커먼 거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공장에 넣어서 막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해 내는 거거든요. 제일 위에 게 뭐 항공유고 뭐 이렇게 휘발유, 경유 이렇게 제일 찌꺼기는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네. 중동에서 수입할 때 정제된 기름을 사들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정제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정제 공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수, 여천에. 그래서 그 정제된 기름을 또 우리나라에 수출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득 취하거든요. 그래서 정유회사에 제일 많이 취업해요. 화학공학과는 여러분 최근까지 지금은 많이 낮아졌는데 최근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가스값, 휘발유값, 경유값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작년 상황 한번 보세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높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화학공학과가 엄청나죠. 정유공장이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러면 화학공학과가 어쨌든 인기가 높죠. 그 다음에 여학생분들은 화학공학과 좀 왜 가냐면 화장품 회사. 네, 화장품 회사를 좀 많이 가거든요. 건국대학교 참고로 화장품 공학과가 따로 있어요. 거기 센가요? 그러면 많이 세죠. 화장품 공학과는 이과예요. 공학 들어가니까. 거기는 많이 높아요.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여학생들도 좀 가는 비율이 좀 있거든요. 화장품 회사 때문에 많이 좀 가요. 남학생분들은 대부분 정유회사로 간다. 근데 정유회사가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공장은 저기 여수 여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 여천에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어쨌든 정유공장은 연봉이 높아요. 많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줄걸요. 네, 그 정도로. 이거 식품 쪽은 여러분 식품 영양은 식품 영양 식품 공학인데 식품 영양만 따로 떼놓고 보면 식품 영양도 어떤 학교는 문과로 돼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과로 돼 있거든요. 문과로 돼 있으면 많이 높아요. 근데 문과로 돼 있는 학교가 많아요. 이과로 돼 있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인하대학교 식품 영양은 이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영어 수학 봐요. 그러면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학생 있잖아요. 영수 다 30점대.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도 합격했거든요. 거기 갔어요. 예. 근데 보면 식품영양이 문과로 돼 있으면 많이 높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가 문과로 돼 있거든요. 아 이과로 돼 있는데 문과처럼 영어만 봐요. 그러면 엄청 높아요. 숙명여대가 식품영양이 이과로 편성돼 있고 수학 보면은 확 낮아지죠. 예. 수학 보면 경쟁률이 확 낮아진다. 점수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식품영양은 졸업하면 자격증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세요. 특히 문과로 돼 있으면. 식품공학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막 인기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식품공학과 대부분 식품회사가 대기업이잖아요. 여기 가는 것도 많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자연계열 준비하시는 분들 식품공학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미래적 가치는 많이 괜찮거든요. 식품 영양은 좋긴 좋은데 취업률도 높은데 월급이 좀 낮은 데가 많아요. 그게 좀 단점. 어쨌든 식품 영양 취업은 뭐 간호학과처럼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공학과는 그냥 정말 에너지 있잖아요. 진짜 막 수력발전, 풍력발전 이렇게 하는 데는 인기가 없고요. 에너지공학과에 건국대가 그런 것 같은데 에너지공학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 학과 거기는 많이 높아요. 예, 건국대학교 에너지 관련된 게 3개 학과 있거든요. 거긴 다 높아요. 예, 거기는 취업률이 많이 높아요. 예, 여러분 그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핵심이 솔직히 배터리잖아요. 그쪽 연구하는 에너지 쪽이면 많이 높아요. 그냥 순수 환경 에너지면 낮고. 예,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하시고요. 의공학과는 우리가 수술할 때 쓰이는 도구 개발하는 거랑 그다음 의수 의족 만드는 데거든요. 의공학과는 자연계고요. 영어 수학 봐야 되고 경희대학교도 있고 명지대도 있나?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의공학과는 많이 괜찮아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취업 많이 되고요. 연봉이 높아요. 여기서 자연계 하시는 분들은 의공학과도 한번 이게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의공학과가. 그래서 의공학과 많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한번 자연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안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예. 그러면 일단 연세대 고려대는 문과는 논술 보고 이과는 수학 과학 보거든요. 문과는 붙기가 많이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이과는 좀 많이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데 연세대 고려대 이과는 왜 많이 안 하냐면 과학을 따로 또 보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될 게 또 생기니까 그래서 지원율이 좀 낮아요. 문과는 상당히 지원율이 높은데 문과는 또 고려대는 문과 절반이 또 안 뽑아요. 그리고 문과는 너무 조금 뽑거든요.
연세대는 공인영어 제한 점수만 있어요. 이것만 넘으면 성적 반영 안 할게요. 이렇게 700 내지 800 토익. 학과마다 좀 틀려요. 고려대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2차 학업 계획서 할 때 높은 거 내면 참고해서 보겠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구속적으로 내는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이 딱히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문계는 논술이고 이과는 수학 과학인데 일부 자연대는 과학만 보는 학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과는 수학만 봐요. 예. 근데 이게 좀 주관식도 나와요. 증명하는 문제도 나오고. 연고대 수학은 일반적인 편입 수학이랑 조금 달라요. 예. 그거 염두에 두고 가시고 제가 옛날에 8년 전에 개별 상담할 때도 말했는데 그 학생이 그 수학 점수가 60 중반대였거든요. 잘하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자연계 학생 지금 들으면 60 몇 점이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고대 수학을 붙었어. 다 떨어졌는데. 나머지 대학 다 떨어졌거든요. 영어 수학 보는 대학은 다 떨어졌고 고대 수학과 하나를 붙었어. 60 몇 점인데. 네, 그래서 수학은 어차피 하잖아요. 자연계 학생들. 욕심 있으면 연고대 다른 학과 가면 과학 보니까 수학만 보는 연세대 고려대 수학과 한번 지원하는 것도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연계 학생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성균관대만 지금 2차에서 면접 봐요. 서강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2차가. 한양대는 2차에서 학업계획서 봐야 되고 두 개 대학이 학업계획서 있어요. 성균관대는 1차에 학업계획서 바로 내셔야 돼요. 12월 초에 내셔야 돼요. 여기 서둘러셔야 돼요. 예. 이렇게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간호학과는 일부 제한이 있어요. 일반 편입은. 간호대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학사 편입 간호학과는 제한 없어요. 간호학과. 예. 그거 염두해 주시고요.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중앙대는 학업계획서 제출하고 이화여대도 학업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이화여대는 원래 면접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학업계획서로 대체된 거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대는 상당히 많이 뽑아요. 그래서 중앙대 학교는 높지만 처음부터 포기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495명 뽑았어요. 작년에. 거의 500명 가까이 뽑았잖아요. 상당히 많이 뽑는다는 거. 이화여대는 140여 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많이 뽑았을 때는 240명 뽑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60여 명 정도 뽑는데 서울 캠퍼스만. 글로벌 캠퍼스는 좀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학사 편입이면 많이 유리하거든요. 제가 개별 상담할 때 설명해 줬잖아요. 한국외 학사학위 갖고 있으시면 한국외대 비인기학과 쓰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인기학과 쓰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인기학과는 아시죠? 영어 관련된 학과 3개. 삼총사. EICC, 뭐 ELLT, 뭐 영문학과, 뭐 여기 그러니까 경영학과보다 더 세요. 한국외대는 예. 한국외대 독일어 불어도 많이 써요. 독일어 불어 철학과 사학과처럼 학생이 낮아요. 거기 그냥 쓰세요. 한국외대랑 이화여대는 독일어 불어 많이 써요. 영문학과 많지. 예. 거긴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외대는, 이화여대는. 예. 그리고 여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문 계열이 세요. 여대 가시는 분은 어문 계열 쓰시는 분은 그거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어문 계열이 기본적으로 세요. 상경 계열보다 더. 예. 여대 쓰시는 분은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경희대학교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문과는 편입영어 90, 공인영어 10%. 이과는 편입수학 90, 공인영어 10%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대로 지금 하고 있고 공인영어 점수는 인문계는 900 초반, 자연계는 700 초반, 600 후반도 있어요. 자연계가 유리하다는 게 딱 보이시죠? 공인영어만 봐도. 예. 그래서 자연계는 서울 캠퍼스 쓰냐 수원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 공인영어 점수 좀 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경희대 공대가 다 국제에 있고 자연과학대 위주로 서울에 있잖아요. 자연과학대 서울 캠퍼스가 더 세요. 국제 캠퍼스 인기 있는 공대보다. 경희대는 그거 아셔야 돼. 자연계 쓰시는 분들은. 동국대학교는 여기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면접 있다가 뭐 공인영어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편입영어, 편입수학 요걸로 보고 있고요. 동국대는 근데 많이 안 뽑아요. 요새. 한 7, 80명? 요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게 좀 단점이고 동국대학교는 문과는 제가 말하는 북한학과랑 불교학과가 둘 다 안 뽑았어요. 올해 들어간 학생. 불교학과는 승려 전형밖에 안 뽑았거든요. 우리 다 쓰실 분이 없잖아요. 스님 없으시잖아요. 다 그럼 지원 안 돼요. 일반 전형으로 뽑아야 지원할 수 있고. 북한학과 안 뽑았어요. 철학과 사학과보다 그 두 개 학과가 더 낫죠. 근데 뽑아야죠. 모집료가 나와서 좀 보셔야 되고요.
건대, 홍익대, 숙명여대 보면 건국대는 진짜 다 써요.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430명 뽑았어요. 네, 그리고 이과는 건국대가 많이 유리한 게 열 몇 개 학과가 비인기 학과예요. 자연계는 건국대가 비인기 학과 백화점이에요. 뷔페? 골라 먹을 수 있는. 진짜 정말 비인기 학과가 많아요. 그게 건국대 자연계 쓰시는 분 진짜 정말 유리한 점이 그거예요. 대신 학업 계획서 있다. 1, 2차 시험 나눠서 보는 학교 3배수 뽑는데 건대는 5배수 뽑는다. 예. 영어 시험 쉽다. 수학은 어려워요. 자연계 학생들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돼요. 수학 풀다가 그냥 시간 90분 다 날아가요. 예. 수학 삼매경에 빠져서 풀다가 70분 넘어가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계 학생 떨어져요. 영어가 쉽다니까요. 예. 건대 그거 주의하시고, 홍익대는 숙명여대는 너무 조금 뽑아요. 너무 조금 뽑아. 20, 30명밖에 안 뽑아. 예. 너무 조금 뽑아서 그래서 경쟁률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예. 숙명여대도 여러분 무조건 학사학이 있으면 학사 편입이 유리한 거예요.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더 뽑아요. 예. 더 적게 뽑아도 학사학에 갖고 계신 분은 학사 편입으로 넣어야 되고요. 숙명여대는 학사 편입이 상당히 유리해요. 일반 편입보다. 더 많이 뽑기 때문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국민대는 재작년에는 1년 동안 일반 편입 안 뽑았거든요. 빵명 뽑았어요. 학사만 뽑았고. 근데 작년 학생부터 다시 뽑기 시작했거든요. 일반 편입 한 145명? 예. 여기 산림, 임상가공, 발효용업은 이과인데 영어만 봐요. 낫겠죠? 좀? 예. 산림, 임상가공, 발효용업. 여기. 3개 학과. 이과인데 영어만 보는데. 예. 세종대는 다 수학만 봐요. 자연계는. 수학 100%예요. 인문계는 영어 100%고. 예. 숭실대는 인문계는 영어고 자연계는 영어 수학이고. 예. 숭실대는 여러분 그 실내건축학과 있거든요. 실내건축학과는 문과예요. 영어만 봐요. 인기가 많나요? 인기 많아요. 취업이 잘 돼서. 단국대는 추가 합격이 많아요. 특히 자연계. 인문계도 좀 나오고. 그게 좀 유리한 거. 서울이 없으니까. 죽전에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여대, 덕성여대 여기 여대 나와 있는데 성신여대, 동덕여대는 공인형으로 선발해요. 서울여대, 덕성여대는 편입형 없이 보고. 서울여대, 덕성여대는 이과도 영어만 봐요. 근데 서울여대는 이과는 학업계획서 쓰셔야 돼요. 이과만. 이과 지원자만. 덕성여대는 그거 없는데 컴퓨터나 일부 학과 제한이 있어요. 동일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는. 그거 몇 개 학과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그냥 영어고. 학업계획서 쓰는 것도 없고. 좀 많이 낮아요. 이과인데 영어만 보는데. 네. 여러분 그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비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좀 많이 힘든 게 밖에 나가면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가 안 내려도 습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8월 우리가 광복절 때까지 좀 참고. 광복절 되면 건조해져요. 새벽 오전은 좀 시원해지거든요. 낮에는 덥지만. 8월 15일까지 버티세요. 하루에 10시간 공부, 월화수목금토일 다. 상위권대학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시면 대가를 치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10시간씩 공부하고 쉬는 날 없고 내년 1월 셋째 주에 다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네, 합격한 다음에 2월 한 달 동안 그냥 풀로 놀 수 있어요. 네, 그때 여행 가고 놀고. 네, 그렇게 하고 올해는 6개월만 참고 공부하고.